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 제할 남스 어프로치 동탄 바로본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입니다. 네, 오늘 영상 주제는 치료 시간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적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흐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병원에서는 일반적인 전기 치료 한 10분 정도 하고요. 고주파 치료 준비하는 시간 합치면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치료실에서 들어가서 하는 시간이 50분에서 55분 정도? 네,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는 병원 선생님들한테 요청드리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 내지는 운동 지도 내지는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해당 내용을 꼭 숙지를 하셔서 한번 전달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일단 치료 시간, 저희는 이제 치료라는 말을 쓸게요. 치료 시간에 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일단 운동 수행 능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수행 능력 평가는 운동을 알려줬는데 이 형태에 대해서 이제 초기 부하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최대 부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유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수행 능력이거든요. 각 운동별로 초기 부하 설정했고, 최대 부하 어디까지 찍었고, 그 다음에 운동은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했다. 결국에는 운동 최대 부하 찍고 그만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 부하를 이제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시 부하를 낮춥니다. 차근차근 낮춰서 한 세트가 이제 더 이상 낮출 부하가 없다,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 중단 사인 체크하면서 시간을 적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 수행 능력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통증 변화 유무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치료 진행하면 뭐가 진행돼야 되냐면 환자 교육이란 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할 게 이제 인터뷰죠. 문진을 하고 통증의 양상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고, 그러면 이 통증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주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교육을 진료실에서 했지만 치료실 들어가면 치료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을 위해서 지식적인 정보 전달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할 게 일상생활에서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 행위와 되지 않는 행위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대한 것들, ADL 이런 부분들을 또 물어보고 정보를 계속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진행하면서 첫 번째는 필요 없는 행위를 제한을 걸겠죠. 필요 없는 운동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반에 통증이 감소되는 거는 운동을 잘해서 감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필요 없는, 쓸데없는 걸 안 해서 감소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 변화도 오면은 체크를 해요. 물론 비슷하게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일상생활 제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수정할 부분들을 알려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통증 변화가 지지부진하게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초반은. 왜냐하면 정보 전달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뭘 평가하냐면 운동 수행 능력이 호전되고 있느냐, 악화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빠졌냐,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수행 능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통증 변화는 비슷하다 그래요. 일상생활 제한은 일정 부분 몸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호전이 되잖아요. 운동 수행 능력이 조금씩 좋아져요. 완성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때는 뭘 설명하냐면 그 다음 과정을 제시를 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이런 통증이 좀 더 줄 거다, 내지는 이게 진행되면 그 다음에 운동을 뭘 추가를 하겠다, 이런 설명을 꼭 하고, 그 다음에 이 해당 시점에서 흔히 환자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이 거의 좀 몇 개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설명을 해야 돼요. 네, 미리. 그래야지 막지. 그럼 이건 설명하려면 좀 데이터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흔히 일어나는 실수를 미리 설명을 해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호전되고 있을 때도 잘 되고 있네, 하하호호,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고 똑같이 흔히 일어나는 실수가 있는데 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가 이제 나빠질 때예요. 운동 수행력 평가가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나빠지거나, 아니면 통증이 좀 악화되거나, 아니면 좀 치료 기간이 오래됐는데도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악화될 때는 뒤져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문제냐도 중요하겠죠. 환자분의 이해도나 치료 수능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치료사의 역량 부족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치료사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뭔가 수용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하면 되니까. 그러면 또 문진입니다. 인터뷰해야 돼요. 문진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한 거에 대해서 운동 기록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확인했을 때 뭐 두 가지죠. 환자분이 운동 기록지상에서 적을 거는 마사지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어디를 어떻게 하고 있냐, 내지는 어떤 운동을 시켰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그럼 결과적으로는 양 체크를 먼저 합니다. 양, 마사지의 양.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는데 뭐 집에서 운동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운동 시간이 5분이야. 이게 답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만해야 됩니다. 5분 운동하고 좋아지는 걸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마사지 같은 경우는 시간 할애를 초반에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사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5분 했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치료를 그냥 그 종결을 권유하는 게 맞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서 성적을 잘 받고 싶은데 공부를 자체를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 체크를 먼저 하고요. 양이 근데 충분해요. 충분한데 질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마사지를 했는데 마사지에 대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냐, 충분하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운동을 했는데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는 근데 뭘 가지고 하냐면 운동 기록지를 분석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의 치료 역량이 치료사의 역량이 있어야 돼요. 운동 기록지 가지고 이거는 운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들쑥날쑥 시간이 들쑥날쑥해. 그러면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하지 마셔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가 있잖아요. 운동했더니 들쑥날쑥해. 하지 마세요. 이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운동 기록지를 내줄 때 이거 체크를 하는데 시간 체크가 들쑥날쑥하면 초기 세팅 완성도가 떨어진 거니까 운동하지 말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오시면 반감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고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시행착오 거치고 이게 제가 이야기한 거다. 그럼 그제서야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다음번에 왔을 때 그런 실수를 안 하신다. 그럼 그 사람은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 안 하실 거니까. 그래서 마사지에 대한 질적인 부분도 체크하고요. 운동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요. 이걸 체크를 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했음에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데 누구한테 문제가 있냐면 치료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 치료 역량이나 내지는 설명하는 거나 이런 전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섬세하게 떨어지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거는 근데 연습해야 됩니다. 무조건 연습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은 자, 치료 시간이 50에서 55분이에요. 그러면 안쪽에 들어갔을 때 뭘 고민을 할 것인가인데 고민할 사항이 꽤 있습니다. 1번이 수동 치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고주파 치료 시간. 그럼 저희 고주파 치료할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하는데 치료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예요. 그러면은 고주파 치료 시간에 뭐 10분, 15분의 뭐 시간이 있다. 10분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근육이 있어요. 풀어야 되는 근육. 그럼 그 사람의 상태를 알 거 아니에요. 그 근육들 체크 다 하셔야 됩니다. 기억 다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근육 풀면서 또 문진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때도 시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10분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치료실에 들어가서요. 50분에서 55분 시간을 쓸 건데, 이때 수동치료의 시간이 있고 능동치료 시간이 있어요. 수동치료가 마사지 릴리즈고 관절 가동술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능동치료 시간은 운동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운동에 대해서 알려줄 게 있으면 능동치료 시간을 많이 가져가겠죠. 근데 운동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수동치료 시간을 또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시간 배분 엄청 중요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와 치료사는 2인 삼각이잖아요. 그러면 환자와 치료사가 2인 삼각이면 환자가 하는 역할이 있고 치료사가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거를 두 개를 나눠야 돼요. 환자가 운동을 너무 잘해. 그러면 치료사가 릴리즈에 대한 디테일을 확 올려주는 형태로 치료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환자가 운동을 못해요. 그러면은 운동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엄청 잘해야 돼요. 환자가 잘하면 한 세트만 따다닥 확인하고 운동 기록지 상에서 집에서 해오세요 하고 확인하는 게 훨씬 치료의 그 속도가 붙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릴리즈 시간은 환자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치료사 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도구를 잘 쓴다 그래도 못 따라가요. 그러면 정말 손이 섬세한 치료사의 손을 믿고 치료사가 이제 릴리즈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게 훨씬 치료의 속도를 붙이는데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릴리즈 시간을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료사 역량 부족이다. 그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팔꿈치 쓰는 거 엄청 경계하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습니다. 팔꿈치는. 손으로 해서 그 소위 말하는 근육에 대한 밀도감이나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전달을 다 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이 강도로 풀어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되게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수동치료 시간이거든요. 수동치료 시간은 결국에는 나는 손을 가지고 환자는 가만히 있고 내가 다 해주는 건데, 치료사가 다 해주는데 손 따로 머리 따로 움직이셔야 돼요. 손은 손대로 풀 거 풀어야 돼요. 다 풀고. 근데 머리는 뭐 해야 돼요? 환자한테 무슨 교육을 해주고 어떠한 형태로 해가지고 일상생활 수정을 해줄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은 말대로 하고요. 손은 손대로 따로 놀아야 돼요. 그러면 머리에서는 계속 생각해가지고 환자한테 질문하고, 그 다음에 교육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육을 하고 있고, 손은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 마사지에 대한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강도에 대한 것들, 내지는 내 근육 체크하는 건 기억을 다 해놔야 돼요. 여기 안 좋네? 더 풀고 있어야 되고. 그럼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멀티태스킹이 돼야 된다 소리거든요. 단위 시간당 하는 행위가 한 개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여러 개의 행위를 동시에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야 돼요. 치료 시간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터뷰라는 거는 인터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치료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고 해서 정보를 계속 교환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형태로 해서 치료가 진행되는 게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치료를 하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네.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그냥 하나의 행위에 그냥 집중돼가지고 그것만 하고 하면은, 솔직히 발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러 개의 행위를 할 건데,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고 어떤 거를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고민을 한 다음에 어떤 형태로 했을 때 치료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고민의 총량이 이제 차겠죠. 그때부터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외부에서 치료를 하는 치료사 선생님들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운동 지도를 하는 트레이너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그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본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